지금부터 데이 1에 제시된 8개의 어근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통해 접두사, 접미사를 활용하여 단어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근에 어떤 접미사를 붙이면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용사형 접미사는 형접, 부사형 접미사는 부접, 명사형 접미사는 명접, 동사형 접미사는 동접이라고 제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근 1 하겠습니다. 기본 뼈대 어근 쓰겠습니다. 사를 붙여보겠습니다. IV 형접 형용사, 활동적인 적극적인, 형용사에다 부접 ly 부사,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ity 명접 붙이니까 명사, 활동 활기, ion 명접 명사, 행동 소송, or 사람을 의한 명접, 그래서 배우, ual 형접, 그래서 실제의, 실제적인,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니까 뭐가 돼요? 부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니다. 여기서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뼈대가 되는 액트 써보겠습니다. 사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인데 여기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in을 붙이니까 inactive, 소극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액션이라는 단어인데 얘가 액션인데 여기다 r는 뭐예요? 백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되돌려 준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리액션이 명사로 반응이고요. 리액트 자체가 뭐예요? 동사로 반응하다. 그러면 이 여기에다 IV 형접 붙이니까 반응하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니까 뭐예요? 부사가 되어서 반응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에 ESS는 여성을 의미하는 명접으로 활용돼서 액트리스 하면 여배우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된다? 바로 형용사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었으니까 이 경우 예를 들게 우리가 어근, 즉 의미가 있는 프렌드라는 가장 쉬운 단어, 친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프렌드인데 여기에 접미사 ly를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어서 다정한 우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근 2 ANCE 하겠습니다. 이 포워드가 비즈니스 영어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다 의미로 아주 잘 활용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품사,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확장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advance 있는데 볼까요? 기본 ANC 뼈대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접두사 사를 붙여보겠습니다. ad인데 부인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ad는 to, 그래서 이렇게 해서 advance가 되었죠. 그러면 이 advance에다가 바로 뭐예요? d나 ed이 붙이면 뭐가 돼? 바로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 됩니다. 100%. 그래서 advanced 하면 뭐야? 발전된, 선진화된 뜻이고, 그러면 이
advanced 해가 많이 쓰는 의미가 뭐냐면 country야. advanced country가 뭐예요? 바로 발전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 우리가 명사를 만든 전미사 am니, ant를 붙이니까 명사가 되어서 바로 advancement 하면 발전, 승진, 출세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진, 그 다음에 전진시키다, 그 다음에 발전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명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도 있고 명사가 있고 동사도 있는데 부사가 없어요. 근데 얘는 부사가 없어서 부사의 대용으로 얘가 많이 쓰입니다. 볼까요? adv 붙이고요. 그러면 얘에다가 in을 전치사 쓰면 in, advance 하면 수거로 미리 돈의 의미는 선불로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advance 해놓고 우리가 티켓 이렇게 하죠. 그럼 뭐야? 바로 예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근 3 하겠습니다. I am 생명입니다. 역시 기본 뼈대가 되는 어근 써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다른 품사가 없을까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AL 보니까 뭐가요? 명접에서 됐죠. 그래서 동물, 짐승이라는 의미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TE, AT는 뭐예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여서 동사가 되고요. ATE는 뭐뭐화 하다는 뜻이죠. animate.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을 주다. 그래서 의미가 생기를 불어넣다. 만화, 영화로 만들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를 탈락시켜서 ION 붙이니까 ATION은 뭐뭐화 하는 것 역시 명사를 만든 전미사 되어서 명사 됩니다. 그래서 만화에 생명을 주는 것 생기, 애니메이션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OR 사람한 전미사 붙이니까 뭐예요? 애니메이터 하면 바로 만화에 생명을 주는 사람, 만화, 영화 제작자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바로 ANIM은 만화와 관련된 어근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근사 아트하죠. 역시 핵심 품사,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 품사가 확장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뼈대가 되는 바로 아트를 써볼게요. 자,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아트에다가 IST 붙이면 여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예술을 하는 사람, 화가음이고요. 우리가 처음 들었다고요. 이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죠. 그래서 IST는 사람을 만드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티스트에다가 IC 형적을 붙이니까 형용사 되어서 예술적인 의미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SS 뭐뭇이 없는 의미의 LESS 붙이니까 뭐예요? 형용사 되어서 아트리스 뭔가 소박한 꾸밈 없는 그리고 그 자체 의미로 솜씨 없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을 추가시켜서 얘가 있는데요. 팩트가 있어요. 아트팩트는 팩트도 어근, 아트도 어근. 그래서 스킬, 솜씨를 발휘 팩트가 뭐야? 바로 만들다는 뜻인데 그래서 인공물,
공예품이란 명사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 우리가 팩토리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FACT는 뭐예요? 만들다. ORY는 뭐예요? 장소. 뭔가 물건을 만드는 장소가 뭐예요? 팩토리, 공장. 그래서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아티피셜 할 때 FIC 만들다 아트 스케일 A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하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AI야. 아티피셜 그 다음 뭐예요? 인텔리전스 이렇게 하는데 얘도 이제 이렇게 얘가 뭐야? 줄여서 AI 인공지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이 FIC는 이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니? 픽션 만들어지는 게 소설 허구 ION 명저 이렇게 해서 명사가 되고 소설 허구다 라고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근 5 AUD입니다. 역시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이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뼈대가 되는 AUD 적어보겠습니다.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뭐예요? 이 해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심사 오디션을 보다 오디션에 참가하다 뜻인데 먼저 형용사 볼게요. 명사 있으니까요. IBLE 뭐뭐 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를 만든 전미사에서 오더블 들을 수 있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부사가 되어서 오더블리 들을 수 있게 알아듣게 말하는 의미죠. 그 다음 어떤 것을 우리가 it 어근에다가 전미사 이제 ORIUM 얘가 뭐냐면 장소예요. 그러면 오디토리움 뭔가 들으러 가는 바로 성중들 들어가는 장소가 강당 이런 의미가 됐고요. 그러면 오디트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얘가 이제 뭐냐면 명사로 하면 회계감사, 동사로 하면 회계감사를 하다. 그래서 뭔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으러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NCE 명사를 만 전미사 붙이니까 audience 들으러 가는 집단 청중이 됐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에 AUD를 하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 IBL이 할 수 있는 근데 in을 붙이면 inaudible 들을 수 없는. 그러면 in이 뭐냐? in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를 쓰면 바로 부정으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in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이냐 그게 아니고 인도와 뭐예요? 어떤 공간이나 장소 개념일 때는 in이 그대로 안의 뜻이어서 인도하면 실내의 문 안쪽인 실내의 이때 in은 접두사인데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때는 동작 관련된 in 바로 부정의 접두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n 해가지고 있는데 IBLE인데 ly 붙이면 inaudible 어떤 말이 들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반의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파생돼서 우리가 obey라는 단어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obey는 뭐예요? 바로 to고요. 이 y는 to hear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뭔가 들으러 간다. 이 말은 남의 말에 순종적인 의미, 법의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가 되어서 무엇을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따르다 의미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는 없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요. 형용사는 뭐예요? 바로
obedient 하면 형용사로서 ent는 형접, 그래서 순종적인, enC는 명접, 복종, 순종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근류 하겠습니다. 역시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를 생각하면서 어근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오토매틱을 통해서 자동의 무의식적인 자동권총,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근 바로 뭐야? 오토매틱을 써보겠습니다. 오토맷.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토맷에다가 IC 형용사만 점에서 붙이니까 오토매틱 이런 의미가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토매티컬이라고 하면 ICAL인데 이게 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자동적인 뜻이야. 이 자동적인 뜻인데 오토매티컬은 많이 쓰지 않고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토매티컬 형용사인데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형용사에다 ly 붙인 부사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인데 여기서 e를 붙이면 automate 하면 얘가 동사 at 동사가 돼서 automate 뭐뭇을 자동화하다라는 뜻이야. 거기다가 at인데 ion 붙이니까 뭐야? automation 해서 명사가 돼서 뭐뭇을 자동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어근 7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가 그 품사, 다른 품사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역시 기본 단어 어근 써보겠습니다.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IAN이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 점에서 붙이니까 야만인,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했는데 여기에다가 IC 붙이면 IC는 욕이 아니에요. 바로 형용사를 만 점에서 해서 바베릭 하면 야만적인. 그 다음에 OUS도 형용사를 만드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역시 바베르스 하면 뭔가 악랄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단어를 하면 OUS는 나중에 추하겠지만 우리가 dangerous 하면 역시 위험한 뜻인데 OUS 끝났죠? 위험한. 우리말로 니은 끝나면 의미가 뭐다? 형용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럼 빠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명사일 때의 빠. 그럼 장소 개념. 두 번째 동사일 때 빠. 그럼 동사일 때는 뭐예요? 막다, 가두다 의미고요. 근데 명사일 때는 뭐라고요? 우리가 법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술집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뭐야? 바의 형태는 이렇게 돼서 직원과 손님과 그리고 판사와 피고인 이 관계를. 그럼 이 현장이 뭐예요? 바를 놓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바는 우리가 어떤 형태나 모양을 보고서 그것의 개념이 되는 상형 문자와 비슷하다. 이 바가. 그렇게 하면 술집과 바가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력적인 단어를 알 수 있는데요. embarrass. 이 M이 뭐예요? embarrass 하면 동사 되어서 무엇을 당황스럽게, 즉 막대를 임이 뭐예요? in이야. 그래서 막대는 장애물의 역할, 갑자기 장애물이 오니까 상대편을 당황스럽게 하다 뜻이 됐고요.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형용사 했으니까 이제 볼게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M이 아니고 여기다가 동사에다가 D나 ED 붙이면 뭐라고 형용사에서 A 붙이니까 embarrassed 당황스러운. 만약에 그대로 하면 뭔가 당황스러운 형용사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M니 NT 명절 맡으니까 뭐가 명사죠. embarrassment는 바로 당황스러운 것 이런 의미의 명사가 됩니다. 역시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어근팔 베이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뼈대가 되는 어근 써보겠습니다.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M니 NT가 명접 붙어서 이 명사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IC 형접 바로 붙이니까 베이식 기초적인 뜻이고, 근데 이 베이스인데 형용사가 아주 재밌다겠죠. 바로 형용사 의미는 바로 천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야? 너 성격이 바닥이다. 그러면 천한. 근데 이제 명사로서는 기반 기초. 동사는 기초를 두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이 이때는 뭐예요? 접미사로 쓰이면 이 인은 바로 그 의미는 있어요. 뭐뭐 아니다. 어떤 바닥 안에 둔 것, 바닥 안에 속한 것. 그래서 분지, 유역, 대야, 양분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요? 상형문자 비슷해요. 이전에 설명했죠. 이런 산이 있단 말이죠. 이 산에 있고 그 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분지.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그 안에 주변을 유역. 이렇게 분지처럼 생긴 그 도구를 바로 뭐야? 양푼 또는 대야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양푼과 대야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상형문자다. 조금 전에 바처럼 그것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 바로 여기에 양푼이나 대야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ISN은 뭐야? 명접인데요. 그래서 뭐 베이시스 하면 기초 근거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타고 앞으로 탈 제너시스 할 때 이 GEN은 유전자 발생인데요. 그래서 제너시스 하면 발생 기원하는 것처럼 SIS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열풍이 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엄밀히 우리가 뭐예요? 어떤 파트라는 어근이에요. 바로 부분, 분할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접두사 어는 뭐예요? of의 의미이고요. M니 NT는 상태 의미의 명접이라서 어떤 부분으로 쪼개진 것, 그렇게 나눠진 주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파트고요. 그 콩글리시가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수많은 바로 단어를 영어를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어원을 공부하는 중요한 교재가 될 수 있음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앞으로 기본 교재에 대한 공부한 다음에 뼈대가 되는 어근을 가지고 그 기본 교재에 대한 어근을 이해하는 식으로 강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 2에 뵙겠습니다.